자, 여야는 대화가 지금 본 것처럼 안 되는 상황인데, 윤호중 위원장의 국민 지배 노예 발언에 이어서 소병훈 의원은요, 전세가 왜 우리나라만 있어서 국민들이 고통받느냐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세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인데, 어제 여당에서 윤준병 의원의 월세가 뭐가 어때서라는 발언에 이어서 월세를 미화하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또한 강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게 뭐 임대료겠죠. 적절한 이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제도입니다. 저는 왜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되고 아니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지금 여권에서 몇몇 의원분들이 이제 월세 찬양론까지 들고 나왔는데,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부작용으로 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제서야 여당 의원들이 월세가 어때서라는 미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월세가 좋냐, 전세가 좋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정말로 전세보다 월세가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월세가 훨씬 더 주거 안정이 돼서 국민들이 다 모두 다 월세 살면서 집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믿고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글쎄요. 글쎄요. 예, 글쎄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월세에서 벗어나서 전세로 가는 것을 서민들이 어쨌든 그동안은 경험적으로 안심하는 과정이었고, 전세를 벗어나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걸 눈물나게 고마워하는 날로 기억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용진 의원님도 그렇게 사셨죠? 예,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말씀은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나라에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제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있지만 다른 나라의 전세 제도보다는 이제 월세 제도가 대부분 정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는 중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전세가 생겨났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대한민국에도 독특한 경우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더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도입 취지는 저도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의 대응, 임대인들의 대응, 집주인들의 대응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깨지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국제적으로 보면 월세가 타당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 월세가 전세를 찾고 있는 그 우리 서민들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세를 찾을 때 되게 답답했던 게, 제가 살고 싶은 동네에 그 전세를 구하면 엄청 올라 있더라고요. 2년 만에 이사를 또 다녀야 되고 또 2년 만에 엄청 올라 있고 그 돈을 대기 위해서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는데, 실제로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오랫동안 새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잘 알아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니 원래 월세가 국제적이잖아요. 라고 저한테 누가 얘기했으면 약 올리냐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거 갑자기 제가 한번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 2016년 아마 제가 짝수회마다 이렇게 전세를 했었으니까 2016년에 전세를 하는데 그때 7천만 원인가를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뭐 3억 왔다 갔다 하는 전세값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M1 금융위원장한테 막 화를 냈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때 금융위원장이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때도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전세대출 관련해서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조금 더 저금리로 해주면 고맙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했는데 이게 우리 서민 마음이고. 지금은 이제 그 대출도 잘 안 되죠.
가격은 엄청 올랐죠. 물건도 없죠. 집주인은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러죠. 당해봤던 경우니까. 예.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러죠. 저는 나가야 되는데 제가 살아야 되는 근처에는 집이 없죠. 엄청 올랐죠.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애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고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나 정책 당국자들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 원래 국제적으로 괜찮아요. 혹은 뭐 원래 월세가 대세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조금 주의하고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준병, 소병훈 의원을 향한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고승덕 의원님. 네. 전세 안 살아보신 것 같아요, 이 의원님들은. 왜냐면 이게 저도 혼자 살 때 이제 당연히 자취방 조그만 데서 돈 없을 때는 월세 내면서 네. 살 때 야, 언제 한번 돈 모아서 전세 보증금. 그래서 같은 그냥 단칸방이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방이더라도 전세 살 수 있나. 이게 사실은 젊은 청춘들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의원님들의 발언은 너네는 전세 살 생각하지 마. 전세 제도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월세 살아.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발언으로 우리 청춘들에게 들릴까봐 전 그 부분이 좀 걱정돼요. 사실 그 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뭘 모르시는 분이세요. 요즘 그 전세가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건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전세라는 건 우리 전통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제도예요. 왜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겠습니까? 자, 전세 1억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1억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게 되면 요즘 이자 1%도 받기 어려워요. 근데 월세로 받게 되면은 월세 전환료가 연 4%입니다. 4배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은 좋고, 거꾸로 세입자 경우에는 우리가 전세를 모은 게 대출을 받아서 꼭 전세자금 마련하는 사람보다는 아직 집을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전세금을 늘려서 나중에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모은 돈을 지금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은 돈을 집주인한테 주게 되면 대출 안 받고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나는 전세를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은 전세금을 알아서 하고 나에게 4% 이자를 내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봤자 100만 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한테는 4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그 전세가 서민들을 위한 금융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 전세값 올라가는 걸 잡을 생각은 하지는 않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발달한 서민 금융적인 역할을 했던 이 전세 제도를 지금 죽이고 월세로 간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국제적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입자들의 고통을 너무 크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